저기, 사장님, 저 직원분 누구예요? 박도현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옆 룸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죠. 문틈 사이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지연이요? 예쁘죠? 제 딸이에요.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은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요? 예쁜 딸을 두셨네요. 손님 응대도 참 잘하던데. 역시 사장님 딸이라 그런가 봐요.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연이는 참 기특해요. 도현은 복도 한쪽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사장 딸이라고? 저 여자가?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한정식 집은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고급 한정식이었습니다. 룸만 12개가 넘고 주말이면 예약이 꽉 차는 곳이었죠. 평일 점심에도 정장 입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미팅을 하러 오는 곳. 음식값도 1인당 최소 5만 원은 넘었습니다. 저 집 딸이라면 가업만 물려받아도 평생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겠는걸? 도연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자기 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 상이 놓여 있었어요. 지연이 조금 전에 갖다 준 반찬들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나갔을 때 지연이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단정하게 묶은 머리.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어딘가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도연은 카드를 내밀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수줍게 웃으며 카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꼭 다시 올게요. 도연은 지연을 한 번 더 쳐다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좋아. 저 여자야. 저 여자랑 가까워지면 내 인생도 펴질 수 있어. 다음 날부터 도연은 한정식 집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예약을 했어요. 항상 같은 룸을 요청했고 지연이 서빙을 담당하는 시간대를 골라서 왔죠. 어서 오세요.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네요. 지연은 밝게 웃으며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도연은 정장 차림에 깔끔한 외모로 신사처럼 행동했어요. 음식이 맛있어서요. 그리고 서비스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수줍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눈여겨봤어요. 말투, 손놀림, 걸음걸이. 모든 게 단정하고 예의 바른 집안에서 자란 티가 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도연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고급 초콜릿 한 상자였죠. 계산할 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실래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표시예요. 지연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작은 선물이에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망설이다가 결국 초콜릿을 받았어요. 도연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시작이 좋아.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연은 지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일 끝나고 시간 있으세요?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 어때요?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일 끝나면 바로 집에 가야 해서요. 공부해야 하거든요. 공부요? 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하는 건 생활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도연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사장 딸이 무슨 공무원을 해.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겠지. 하지만 겉으로는 감탄하는 척 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그럼 주말에는 어때요? 토요일 저녁?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성실해 보이는 모습과 따뜻한 말투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죠. 첫 데이트는 조용한 카페에서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지연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며 끊임없이 칭찬했어요. 지연 씨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 같아요. 지연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도연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중견기업 회사원이라는 것,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 모든 말 속에는 나는 믿을 만한 남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2달이 흐르자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지연에게 꽃과 선물을 자주 사주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을 소중히 대해주는 남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어요. 병원에 갔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 차예요. 지연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그럼 우리 결혼해야지. 책임질게.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따뜻한 말에 안도했죠. 하지만 도연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확실하게 사장 딸과 결혼하는 거야. 애까지 생겼으니 절대 못 빠져나가. 도연은 지연을 안으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죠. 상견례 약속 시간 30분 전이었습니다. 도연과 최숙자는 들뜬 마음으로 한정식 집을 향해 차를 몰았어요. 뒷자리에는 아버지 박진수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한정식 집 사장이면 돈 좀 되겠죠? 도연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최숙자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요즘 한정식 집이 얼마나 잘 되는데. 게다가 딸 하나뿐이라며. 나중에 다 지연이 거 아니겠어? 맞아. 사돈 덕 좀 보겠네. 결혼식 비용도 많이 보태줄 거고. 박진수도 거들었습니다. 도연이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집안 체면도 있으니까 혼수도 빵빵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말이야. 그 한정식 집 얼마나 큰 규모로 하는지 궁금하네.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최숙자는 화장을 다시 고치며 대답했어요. 도연이 말로는 룸만 12개가 넘는다던데 보통 장사가 아닌가 봐요. 그 정도면 매출이 엄청 날 거야. 그나저나 상견례를 호텔 레스토랑에서 하자고 하시다니 역시 한정식 집 사장님은 다르시네. 박진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최숙자는 화장을 다시 고치며 대답했어요. 도연이 말로는 룸만 12개가 넘는다던데 보통 장사가 아닌가 봐요. 세 사람은 기대에 부풀어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어요. 최숙자는 입구만 쳐다봤습니다. 박진수도 넥타이를 매만지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한정식 집을 운영한다는 사돈과의 첫 만남이었으니까요. 약속 시간이 되자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였습니다. 어머, 지연이 왔네. 그런데 최숙자가 지연의 뒤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테이블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숙자와 박진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도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모님은?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시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셔서 되돌아가셨어요.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이 덜컥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최숙자의 미소가 굳어지며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되돌아가셨다고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 전해달라 하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이렇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수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최숙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급한 일이라니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지연은 가방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계약 건이라고 하셨어요. 외국 바이어분들이 갑자기 오늘 오신다고 연락이 왔대요. 어머니께서 차 타고 오시다가 전화 받으시고 바로 되돌아가셨다고. 외국 바이어요? 최숙자가 되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숙자는 냅킨을 3개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박진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바쁘긴 하시겠지.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숙자는 한숨을 쉬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일단 앉으세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지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상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숙자는 지연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외국 바이어라니 수출까지 하는 큰 한정식 집인가 보네. 역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집안인 것 같아. 반면 지연은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지 못한 것도 미안했지만 예비시댁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긴장되었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최숙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아가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를 사돈과 같이 의논을 해야 하는데.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가 정말 죄송하시다면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시겠다고 전달해 달라고 하셨어요. 최숙자와 박진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최숙자는 겉으로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어요. 역시 바쁘신 분이라 우리한테 맡기시는구나. 그래, 사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고맙네. 그럼 우리가 알아서 잘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최숙자는 흐뭇하게 웃으며 지연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최숙자는 한정식집 일이 바빠서 우리한테 정권을 맡긴다고 생각했고, 지연은 시댁에서 주도해서 준비하시니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식사가 끝날 무렵 최숙자가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에서 도연을 따로 불렀어요. 도연아, 사돈이 결혼 준비 다 우리한테 맡기신대. 역시 큰 사업 하시느라 바쁘신가 봐. 그러게요. 우리를 믿고 맡기시는 거니까 잘 준비해야겠어요. 그래. 예식장도 우리가 알아서 정하고 예단이며 패백이며 다 우리 뜻대로 하면 되겠네. 최숙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물을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최숙자는 지연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아,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가족이 될 거잖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최숙자는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지연이 봐서 좋았어.
다음엔 꼭 사돈도 뵙고 싶다고 전해드려. 네. 어머니께 꼭 전하겠습니다. 도연은 지연을 차에 태워 데려다 주었어요. 차 안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 괜찮으셨지?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생각보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더라. 다행이야. 그치? 우리 엄마 좀 까다로우실 줄 알았는데 지연이가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가 지연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지연이 내리려는데 도연이 불렀어요. 지연아. 응. 우리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믿어줘.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어머니 최숙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최숙자는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오늘 상견례, 사돈이 안 나오신 건 아쉬웠지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결혼 준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게요. 장모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거니까요. 외국 바이어 계약이라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업을 하시나 봐. 도연이 너 정말 잘 만났다. 최숙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이야기 계속 이어가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보, 저기 사돈 오시는 것 같은데? 결혼식 당일 아침 예식장 로비에서 박진수가 최숙자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시선이 향한 곳에는 단정한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지연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분위기였죠. 아, 드디어 사돈을 뵙는구나. 최숙자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전화 통화로만 몇 번 인사를 나눴지만 얼굴을 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신랑 대기실에서 나온 도현이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연 옆에 선 여성에게 향했어요.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며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분이 장모님? 머릿속에서 기억이 빠르게 되감겼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봤던 사장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죠. 50대 후반 약간 통통한 체격에 퍼머를 한 여성.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선 여성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상한데. 내가 본 사장님이 아닌데.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장갑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온몸을 휩쓸었죠. 하지만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고 어머니 최숙자는 이미 이정희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사돈, 드디어 뵙네요. 그동안 전화로만 인사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숙자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정희도 미소를 지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도저히 낼 수가 없었어요. 많이 언짢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정희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숙자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사돈.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요. 하지만 최숙자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와, 일이 그렇게 바쁘시다니. 한정식 집이 진짜 잘 되는가 보다. 뭐 결혼만 하면 우리 도연이 거 되는 건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박진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덕에 우리가 좋은 며느리 얻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지연이가 좋은 곳으로 시집가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정희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반면 도연은 조금씩 다가가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명 다른 사람인데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야, 분명히 그 사장님 얼굴을 여러 번 봤는데. 도연아, 인사드려. 최숙자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이정희 앞에 섰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신랑 정말 잘생겼네요. 우리 지연이 복 타고났어요. 이정희는 따뜻하게 웃으며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그 손길을 느끼면서도 눈빛은 이정희의 얼굴을 계속 탐색하고 있었어요. 확실히 다른 사람이야. 그럼 지연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 그 순간 예식장 안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벌써 시간이네. 도연아, 어서 들어가. 최숙자가 도연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고 가슴 속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단 위에 서서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지연이 어머니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었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은 아름다웠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결혼하려는 여자가 누구지? 정말 한정식 집 딸이 맞나?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도연의 머릿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도 축가도 모든 게 귓전을 스쳐 지나갔어요. 손님들은 웅장한 예식장을 보며 감탄했고 신랑 신부 정말 잘 어울린다며 수군거렸지만 도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에게 예를 표하세요. 사회자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도 마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도연은 그 눈물조차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패백실로 이동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았고 신랑 신부는 큰 절을 올렸어요. 이정희는 지연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빠서 신경을 많이 못 써줬는데 사돈께서 잘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사돈. 우리가 잘 돌볼게요. 최숙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역시 큰 장사하시느라 바쁘신가 보네. 그래도 딸 하나 시집 보내면서 재산 다 물려주실 테니 우리만 이득이지 하고 계산하고 있었죠. 패백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연은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도연아, 장모님 뵈니까 어째? 좋으신 분 같던데. 회사 선배 하나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으신 분 같습니다. 그래, 큰 장사하신다며? 부럽다, 이 녀석.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쿡쿡 쑤셔댔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임신 초기라 해외여행은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따라 가까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택시 안, 도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물어볼까? 장모님이 정말 한정식집 사장이 맞냐고. 입술이 간지러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가끔씩 뒷자리를 쳐다보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택시 안에서 하는 건 아니지.
호텔 가서 둘이 있을 때 확실하게 물어봐야겠어. 도연은 참았습니다. 옆에서 지연은 설레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며 제주도 맛집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도연아, 여기 흑돼지 맛집인데 내일 가볼까? 응, 좋아.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주도 호텔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도연의 팔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웠어. 사랑해. 나도.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났지만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불신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짐을 풀기 시작했고 도연은 창가에 서서 밤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도연아, 내가 먼저 샤워해도 될까? 지연이 밝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연은 약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리자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물어봐야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잠시 후 지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며 거울 앞에 앉았죠. 도연은 침대 끝에 앉아 지연의 뒷모습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응. 지연이 거울 너머로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말인데. 응. 우리 엄마. 솔직히 말해. 내 엄마 한정식 사장님 맞지? 순간 지연의 손에서 드라이어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며 도연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한정식 사장님? 그래. 내가 널 만났던 그 한정식집 사장 말이야. 장모님이 그 집 사장님 맞냐고. 지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는 시골에서 과수원 하셔. 그 말이 끝나자 도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과수원? 과수원이라고?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일어섰어요. 응, 크진 않지만 먹고 살 만큼은 돼. 그런데 왜 그래? 왜 갑자기? 먹고 살 만큼?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연도 맞서 섰어요. 도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기야. 사기 결혼이었어. 무슨 소리야? 사기라니? 지연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속았어. 완전히 속았다고. 한정식집 사장 딸이라고 했잖아.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나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는데.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 했어? 사장이 제 딸이라고 했잖아. 내가 똑똑히 들었어. 그건 사장님이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었어. 나는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다고 처음부터 말했잖아. 지연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일부러 속인 거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한정식집 딸인 척한 거잖아. 아니야. 난 한 번도 속인 적 없어. 당신이 물어본 적도 없었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다고? 그럼 내가 먼저 말했어야지. 상견례 때는 뭐야? 외국 바이어? 수출 계약? 다 꾸며낸 거였어? 그게 무슨... 내가 거짓말로 없는 말 지어냈다고 생각해?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뭐야? 과수원이 무슨 외국 바이어야?
옆방에서 쿵쿵 벽을 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아랫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약간 볼록 나온 배, 그 안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도연아, 제발. 오해야. 나는 정말. 오해? 이게 오해야? 도연은 비틀거리며 발코니 쪽으로 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어요. 지연은 배를 감싸 쥔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는 내가 한정식 집 딸이니까. 그래서 도연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한정식 집 딸이라고 생각해서 나랑 결혼한 거야? 돈 때문에?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담배 연기만 깊게 들이마셨어요. 지연은 배를 꽉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우리 아기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 사랑?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이 지연의 심장을 찔렀어요. 지연은 배를 감싼 채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당신이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우리 엄마가 뭐 하시냐고. 우리 집이 어떻게 사냐고. 당신은 그냥 멋대로 착각하고 멋대로 기대하고 이제 와서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잖아. 시끄러워.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배를 감싼 손에 더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어. 우리 아기 아빠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근데 당신은 돈 때문이었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내일 당장 서울 가자. 이 결혼 잘못됐어. 도연아. 손 떼. 나가 있을게.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배를 감싸 쥐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온 도연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욕심이 뒤섞여 머릿속이 엉망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 바에 앉았어요. 술을 주문하고 한 잔, 두 잔 비워냈습니다. 방 안에 남겨진 지연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엄마 심장 안 좋으신데.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주도의 밤바다는 아름다웠지만 지연의 마음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분노로 변하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도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지연은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신혼여행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냉랭한 분위기였죠. 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도연이 기사에게 알려준 주소는 지연이 예상했던 신혼집이 아니었어요. 도연아, 여기 어디야? 우리 집. 우리 집? 신혼집 아니고. 신혼집은 나중에. 일단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려야지.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댁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최숙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너희 벌써 왔어? 일주일 있다 온다며? 엄마, 나 잠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도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최숙자는 도연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어요. 무슨 일이야? 지연아, 너는 안방에서 좀 쉬렴. 네. 지연은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거실에서 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도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린 사기 결혼 당했어. 지연이 엄마가 한정식 집 사장이 아니래. 뭐라고? 최숙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뭔데? 뭐 하시는 분인데? 과수원이래. 시골에서 과수원 한대요. 순간 최숙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뼉을 치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전현이 우리를 속였다고? 세상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기꾼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최숙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과수원이라고 다 못 사는 거 아니잖아. 규모가 어느 정도래? 몰라요. 먹고 살만하다던데. 먹고 살만하다고? 그 정도면 입에 풀칠은 면한다는 거잖아. 최숙자는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도 주먹을 쥐며 분노를 터뜨렸어요. 나도 완전히 속았어요. 한정식 집 사장 딸인 줄 알았는데. 그럼 상견례 때 외국 바이어가 어쩌고 수출 계약이 어쩌고 한 건 뭐였어?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있어 보이려고 꾸며낸 거야? 그러니까요. 가난하고 보잘것없으니까 거짓말 한 거예요. 최숙자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아, 지금 전현을 내쫓으면 안 돼. 왜요? 사기꾼인데. 임신한 여자잖아. 지금 내쫓으면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다 뭐라고 하겠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최숙자는 음흉하게 웃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차근차근 전현이 지쳐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우리한테 손가락질 안 하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래. 일단 전현 불러. 제대로 된 인사를 받아야지. 안방에서 지연은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온 대화가 귀에 생생했어요. 사기꾼, 전현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야 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지연아, 나와.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고 거실로 나갔어요. 최숙자와 도연이 소파에 앉아 지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최숙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건너편 의자에 앉았어요. 신혼여행 다녀왔으니 인사는 해야지. 어디 차 한 잔 내와봐.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찻잔을 꺼내다가 손이 미끄러져 컵이 싱크대에 부딪혔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최숙자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죄송해요. 상 차리는 꼴 좀 봐.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차린 거니? 최숙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고 차를 준비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쟁반에 찻잔을 올렸습니다. 거실로 나와 두 사람 앞에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최숙자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차도 제대로 못 타? 죄송합니다. 사기꾼년이 뭘 안다고. 최숙자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고개를 들어 최숙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사기친 적 없어요. 입 닥쳐.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움찔했지만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한정식 집 딸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도연이가 오해한 거예요. 오해? 최숙자가 비웃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부터 아르바이트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안 믿어주세요? 왜 제 말은 한 번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시끄러워. 가난뱅이 주제에. 도연이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섰어요. 가난뱅이라고? 왜 나한테 가난뱅이라고 하는 거야? 말 좀 가려서 해. 야, 너 과수원에서 먹고 살만하다며? 그 정도면 입에 풀칠은 면하는 수준 아니야? 도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배를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만 집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다음에 마음 추스르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신혼집? 너 같은 사기꾼한테 무슨 신혼집을 내줘? 뭐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숙자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 대신에 너 혼자 나가. 혼자요? 지연은 배를 꽉 감싸며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제 뱃속에 도연이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 혼자 나가요? 내가 너 보고 임신하라고 했어? 내가 조심성 없이 임신한 거잖아.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애는 너 혼자 낳고 너 혼자 길러. 그리고 내 애니까 양육비도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지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숙자가 덧붙였어요. 여기서 지낼 거면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을 정해줄 테니 똑바로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해. 청소, 빨래 다 내가 해. 그리고 신혼집 얘기는 꿈도 꾸지 마. 여기서 시집살이나 제대로 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달려올 거야. 과수원 일도 버려두고. 엄마가 아시면 마음 아프실 거야. 걱정 끼칠 순 없어. 조금만 참자. 아기 낳으면 달라질 거야. 도연이도 아기 보면 마음이 풀릴 거야. 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됐어. 들어가 있어. 지연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안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혼자 어둠 속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온 집안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최숙자는 끊임없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청소도 이따위로 해? 사기꾼 주제에.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지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밤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제는 임신 중기에 접어들어 배가 제법 볼록하게 나와 있었어요. 지연이 설거지를 하다가 비틀거리며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불러온 배를 감싸며 신음했어요. 아, 임신이 무슨 유세야? 눈은 어디 두고 다니는 거야? 최숙자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지연은 배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알아서 조심히 다녀야지. 도연이 애 가졌다고 내가 애 엄마라고 생각하지 마. 넌 그저 사기쳐서 임신한 대리모일 뿐이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최숙자는 비웃으며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안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아, 괜찮아? 물 가져다 줄까? 시끄러워. 도연은 지연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지연은 뒤로 휘청거렸어요. 도연이 비틀거리며 다가오더니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 인생이 망가진 게 다 내 탓이야. 도연아, 제발 진정해.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순간 도연의 발이 지연의 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으악! 지연은 바닥에 쓰러지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차라리 유산이나 됐으면 좋겠어. 도연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최숙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지연을 차갑게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호들갑 떨지 마. 배 좀 맞았다고 죽지 않아. 병원 가야 해요. 그러던가. 너 알아서 해. 최숙자는 차갑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배를 부여잡았어요. 아, 아파.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벽을 짚고 현관까지 비틀거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배에서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배를 감싸며 내려갔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어요. 기사님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지연은 택시 뒷좌석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배를 감싸며 신음했어요. 택시 기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도를 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당직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던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태아는 다행히 무사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환자분 혹시 가정폭력을 당하신 건 아니신가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넘어져서. 임산부분이 배를 이렇게 다치시려면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의사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복부에 타박상이 있고 멍 자국도 발자국 모양입니다. 이건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니에요. 지연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제가 넘어진 거예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도 가능하고 보호시설 연계도 해드릴 수 있어요. 임신 중이라 더 위험합니다. 다음엔 아기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애원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명함을 꺼내 지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지연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엔 아기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해. 만약을 위해서. 녹음 기능을 켰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숙취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과장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휴가 쓰겠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사도우미 김말순이었어요. 지연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어머, 지연 씨.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늘 마트에 장 좀 보러 가야 해서요. 집 좀 부탁드릴게요. 지연이 집을 나서자 김말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최숙자가 도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나와봐. 도연이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최숙자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너무 심했어. 배를 차다니. 배를 보니까 화가 나서 그랬어요. 도연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엄마, 이대로 애까지 낳으면 난 끝장이야. 애 딸린 남자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유산이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최숙자는 부엌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김말순이 설거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좋은 수를 생각해놨어.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수요? 애는 우리가 데려온 척만 하고 사실은 고아원에 버리면 돼. 최숙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래야 지연이는 우리가 키우는 줄 알지. 양육비 안 줘도 되고 애가 나중에 커서 너한테 찾아올 일도 없을 거다. 도연의 얼굴에 천천히 음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엄마야. 완벽해. 그 순간 싱크대 앞 김말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릇이 달그락 부딪혔어요.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야. 최숙자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말순 씨, 조심해요. 죄송합니다. 김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1시간쯤 뒤 지연이 마트에서 돌아왔습니다. 김말순이 문을 열어주며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 지연 씨. 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왔어요? 날 부르지. 괜찮아요, 이모님. 감사합니다. 지연은 부엌에 장을 정리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연아, 잘 지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억지로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감기. 임산부가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시댁에서 잘 챙겨주고. 응. 잘 챙겨줘. 엄마, 과수원 일은 어째? 바쁘지. 수출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그래도 내 걱정이 태산이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괜찮으니까 일 열심히 하고 몸 챙기고. 이정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그래. 근데 지연아,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 알았지? 응, 알았어.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지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김말순이 퇴근했습니다. 최숙자가 돈봉투를 건넸어요. 수고했어요, 말순 씨. 다음 주에 또 와요. 네. 현관문이 닫히자 김말순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 며느리한테 알려줘야 하나. 하지만 내가 괜히 나섰다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말순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안방에서 지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의사가 준 명함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가 낳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지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기를 향한 끔찍한 계획이 이미 세워졌다는 것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시댁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지연은 갑작스러운 진통에 깨어났습니다.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어요. 거실로 나가려 했지만 최숙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혼자 택시를 불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궁문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지연을 분만실로 옮겼어요. 보호자는요? 없어요. 혼자예요. 긴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어요. 아가, 우리 아가. 하지만 곧 아기는 신생아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아기 낳았어. 뭐? 아기? 언제? 왜 진작 말 안 했어? 몸은 괜찮아? 이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지연아, 무슨 일 있었어? 어디야? 병원이야. 엄마. 너가 다녔던 병원이지?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1시간쯤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와 캐리어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왔구나. 아기 봤어? 여기에 사인해. 도연은 이혼 서류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사기 결혼했으니 내가 위자료 줘야 하는 게 맞지만 내가 넓은 마음으로 안 받는 거야. 지금 사인해. 도연은 캐리어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건 내 짐이야.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뭐? 그럼. 우리 아기는? 아이, 신경 쓰지 마. 아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 아이야. 내가 낳은 아이라고. 시끄러워. 도연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지연은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도연아, 안 돼. 도연은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제 아들 좀 보여주세요. 산모한테 데려갈게요. 아, 네. 윤지연 산모님 아기 아빠시죠? 간호사는 아기를 안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받아 안고는 그대로 병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지연이 복도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 아기요. 제 아기 어디 갔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도연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정희가 뛰어들어왔어요. 지연아, 엄마. 지연은 엄마를 보자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아기를 빼앗겼어. 뭐라고? 이정희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지연은 엄마 품에서 울며 쏟아냈어요. 대리모라 불렸던 일, 끊임없는 구박, 배를 찬 일, 병원에 혼자 간 일. 이정희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가난뱅이라고, 그깟 한정식 집 딸 아니라고 내 딸을 무시해. 이정희는 이를 갈았습니다. 오냐, 좋아. 내가 너희들 뒤로 넘어갈 정도의 재력을 보여주마.
콩밥 먹여줄 거야. 내가 꼭. 사흘 뒤 지연은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퇴원했습니다. 이정희가 미리 예약해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님, 제 손주를 찾아야 합니다. 이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이혼 서류,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를 꺼냈어요. 변호사는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먼저 가정폭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음 파일과 진단서가 있으니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이혼 서류를 들었습니다. 일방적인 이혼 통보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혼은 쌍방 합의나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오히려 이 서류는 협박의 증거가 됩니다. 아이는요? 제 아이를 찾을 수 있나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것은 위법이에요. 자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 당장 찾으러 갈 순 없나요? 이정희가 물었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경찰이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간 자녀 양육 문제는 민사로 보거든요. 만약 아동학대나 유기 같은 범죄 정황이 확인되면 그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위자료는요? 청구 가능합니다. 가정폭력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니 상당한 액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걱정 마세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아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정희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 여세요. 제 손주 돌려주세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자물쇠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어요. 가사도우미 김말순이었습니다. 지연 씨? 이모님. 김말순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일하러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기, 지연 씨. 내가 전에 이 집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끔찍해서 설마 했거든요. 아휴, 내가 진즉 지연 씨한테 귀뜸해 줄 걸 그랬네. 이정희가 김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아기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김말순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애를 고아원에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정희가 딸을 붙잡으며 김말순을 쳐다봤어요.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찰에서요. 네. 제가 증언할게요. 이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아동 유기 신고합니다. 신생아를 고아원에 유기했어요. 증인도 있습니다. 제 손주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아이를 고아원에 버렸다고 합니다. 가사도우미 하시는 분이 직접 들었대요. 즉시 경찰서로 가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 이정희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찾을 거야. 엄마가 꼭 찾아줄게.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어요. 아가, 엄마가 꼭 찾을게. 경찰서에 도착한 지연과 이정희는 즉시 아동 유기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김말순도 함께 와서 증언했어요. 담당 형사는 지연이 제출한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도현과 최숙자의 폭언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사기꾼년 대리모일 뿐 유산이나 됐으면 좋겠어. 가정폭력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버렸다는 건 어떻게 아십니까? 김말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애가 태어나면 고아원에 버린다고요. 형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사도 도착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유기죄로 고소합니다. 자녀인도 청구 소송도 진행하겠습니다. 사흘 뒤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기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 고아원에 있었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가 아기를 안았어요. 아가, 우리 아가. 경찰은 도현과 최숙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어요. 한 달 뒤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가정법원 재판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이미 친모 윤지현에게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과 아동유기에 대한 형사재판이었어요. 법정에는 지연과 이정희,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피고석에는 수갑을 찬 도현과 최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 증인 나오십시오. 먼저 김말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대화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애가 태어나면 고아원에 버린다고요. 지연 씨가 아이를 키우면 양육비도 줘야 하고 애가 커서 나중에 찾아올 수도 있다고. 고아원에 버리면 부모가 누군지 모를 거라고.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한정식 집 사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파마 머리에 키가 작은 인상 좋은 50대 여성이었어요. 증인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저는 산들정이라는 한정식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연 씨가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피고 측은 윤지현이 한정식 집 사장 딸이라고 속였다고 주장하는데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워낙 예쁘고 상냥하게 일을 잘하니까 손님들 중에 치근덕거리거나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이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지연이를 보호하고 싶어서요. 그럼 실제로는 딸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하지만 지연이는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에는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착실한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사기를 쳤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해자 윤지현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께서는 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딸은 임신 중에 대리모라는 모욕을 들었습니다. 끊임없는 구박과 폭언을 당했어요. 그리고 배를 찼습니다. 발로 차서 유산시키려 했고 아기를 낳자마자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강요하고는 아이를 빼앗아갔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이 가난하고 재산을 노렸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저희 집안의 토지 대장과 수출 계약서입니다. 저희는 1만 평이 넘는 과수원을 몇 대째 이어온 집안입니다. 최근 해외 수출 계약도 체결했어요. 그 순간 피고석에서 도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최숙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정희를 쳐다봤습니다. 1만 평?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보다 훨씬. 최숙자는 손이 떨려 난간을 붙잡았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사위집 재산을 노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제 딸이 한정식 집 딸이 아니라고, 가난뱅이라고, 사기꾼이라고 모욕했어요. 자신들의 지레짐작으로 말이죠. 이정희는 목소리를 높이며 울먹였습니다. 재판장님, 제 딸 지연이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들에게 짓밟힌 겁니다. 임산부인 제 딸을 때리고 뱃속 아이를 유산시키려 발로 찬
저 후안무치한 박도현과 최숙자를 제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최숙자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어요. 심리가 끝나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박도연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아동유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피고 최숙자는 공동가해자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징역 2년. 또한 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쾅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관들이 도현과 최숙자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어요. 말도 안 돼. 감옥에. 내 인생이. 도현은 비틀거리며 끌려갔습니다. 최숙자는 비명을 질렀어요. 1만 평이었다고. 우리가 바보였어. 하지만 경찰은 단호히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두 사람은 절망 속에 사라졌어요. 법정 밖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아가, 엄마가 끝까지 지켜냈어. 이제 넌 절대 버려지지 않아. 이정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본 벌이야. 넌 속인 적이 없고 죄는 저들이 지은 거다. 지연은 아기를 품은 채 눈물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지연은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우리 행복하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